안녕하세요. 베스핀 글로벌의 홍재선입니다. 오늘은 데디케이트 호스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비용 효율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인데요. 옆에 보셨듯이 기본적으로는 공개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데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면 비공개로 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주제입니다. AWS의 데디케이트 호스트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AWS의 데디케이트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디케이트 호스트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첫째, 고객의 온프레미스 환경을 AWS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니지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AWS 데디케이트 호스트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디케이트 호스트란 물리적 서버를 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이제 AWS의 EC2랑 다른 점은 호스트 단위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EC2의 경우에는 시간당 아니면 월당 과금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데디케이트 호스트 같은 경우는 호스트 단위로 결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물리 서버의 인스턴스 배포가 허용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여러 대의 물리 서버에 인스턴스를 배치할 수 있는, 또 그 배치를 제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BYOL이죠. 비용 효율 쪽을 위해서 기존 라이센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객분들이 데디케이트 호스트를 선택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OL이란 Bring Your Own License,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쓴다. 자신의 라이센스, 보유한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이제 쓴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아래 내용을 보시면 SA 계약이 되어 있지 않든 되어 있든 간에 데디케이트 호스트에서는 가져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의 제품별 BYOL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공하는 업체와 협의를 한번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라이센스 모빌리티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데디케이트 호스트를 사용함으로써 비용적으로 얼마나 세이브 되냐, 라이센스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라이센스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얼마큼 세이브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가격 비교 기준은 이제 EC2 비용이랑 했고요. 인스턴스 타입은 M5X 라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EC2 비용 항목 그 하단에 보면 여기 수량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인데요. 수량이 24개로 이렇게 표시된 이유는 데디케이트 호스트에서 M5X 라지를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수가 24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수량을 24개를 썼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월 사용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40-50%, RI 1년을 때려버리면 한 5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데디케이트 호스트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비용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EC2 인스턴스가 아니고 RDS랑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비용 또한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비용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을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가격 비교를 통해서 데디케이트 호스트가 얼마나 많은 그 비용적으로 세이브가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디케이트 호스트를 가지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되면 고객 이슈 사항이 처음에 이제 나오는데 가장 큰 이슈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TCO 부분, 라이센스 부분,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과연 어느 것부터 옮겨야 되냐,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고 또 반면 가장 이렇게 좀 의심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TCO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 IDC 운영비와 AWS 클라우드 데디케이트 호스트 비용을 사실 뽑아서 비교해 보면 되지만 라이센스 부분은 사실 저희 쪽에서도 개발하는 업체 쪽에서도 사실은 좀 접근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객이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겠죠. 그래서 방안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간접적으로 문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변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라이센스는 코어 기준이고 성능을 고려하면 이제 스탠다드 건지 엔터프라이즈 건지를 저희가 선택해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라이센스 코어당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TCO와 라이센스 비용은 사실 비용 측면에서 고객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하나로 묶어서 고객과 협의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비용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 프로젝트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고객과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이제 프라이어리티라고 우선순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처음에 가면 이제 어떤 기준으로 과연 우선순위를 나눌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노화된 서버죠. 내구 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장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서버들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일단 옮기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 들어가 있는 중간에 어떤 리뉴얼이라든가 이런 개선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거기에 일정과 맞물려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중요도에 따라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데디케이트 호스트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진행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프로세스를 잡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크게 4단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째는 기존 서비스 시스템 분석하는 부분, 둘째는 라이선스 도입에 대한 매핑 작업, 셋째는 사전 데디케이트 호스트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넷째로는 마이그레이션 구축 및 안정화 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스템 분석 쪽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그 우선순위를 정한 이후에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인스턴스, AWS의 인스턴스 타입을 어떤 걸로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작업한 부분이 이제 매핑 쪽인데요. 라이센스 매핑 쪽인데, 이거는 이제 과연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냐 하는 범위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그대로 가냐 아니면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과 같이 협의를 통해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 사전 데디케이트 호스트 이제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AWS로 갔을 경우에 거기서 정상 동작을 하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OS가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테스트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부분이었죠. 과연 데이터가 무결성으로 지금 테스트 서버에 올라와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 작업,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하게 되면 기존의 물리 서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P2V를 하고 V2C로 넘어가는 이런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피지컬 머신이 버추얼 머신으로 가서 버추얼 머신에서 다시 클라우드로 가는 이런 테스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실제로 진행을 한 다음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한 안정화 작업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타입이 바뀌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구축이 완료된 후에 거의 뭐 한 달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CPU라든가 메모리 쪽에 상당히 높게 잡힌 경우도 있었고, 또 유틸라이제이션이 상당히 낮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선하는 작업들이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한 대상 서버들인데요. 모든 이제 서비스가 물리적 서버 위에서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버추얼 머신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회사는 오프라인에 이제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서버의 종류를 보면 ERP 서버라든가 CRM 서버라든가 그룹웨어, HR, 어플리케이션 서버, 웹 서버 등 다양한 서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 서버를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했는데요. 먼저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전에 데디케이트 호스트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그와 같은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데디케이트 호스트는 이 부분이죠. 인스턴스 타입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정하면 이 타입에 따른 각 상품 라지인지 X라지, 2X라지, 4X라지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M5 인스턴스 타입의 X라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데디케이트 호스트는 X라지를 24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버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은
M5 엑스라지 외에 다른 상품들은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없다는 게 데디케이트 호스트의 특징입니다. M5 탑을 고르면 M5 타입의 X라지를 상품을 골랐을 경우에 그것만 X라지만 그 서버에 물리적 서버에는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버를 분리를 하다 보면 다양한 대상 서버들을 분리를 하다 보면 이 타입에 맞는 서버가 있고 맞지 않는 서버가 있게 됩니다. 그거를 계산을 해서 어떤 서버를 여기에 넣어야 될지 하는 부분을 나누게 되죠. 그런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데디케이트 호스트로 갈 경우에 만약에 업체들이 데디케이트 호스트로 갈 경우에는 적어도 데디케이트 호스트 2대 이상을 쓰는 그런 고객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이 웨바스 DB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하나의 인스턴스 타입을 가지고 웨바스 DB를 다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타입이라든가 좀 다른 타입을 같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데디케이트 호스트 2개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돼야지 데디케이트 호스트로 갈 수 있다라고 데디케이트 호스트로 갔을 때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상품 타입별로 인스턴스 타입의 그 상품별로 일단은 기존 물리적 서버들을 매핑을 시켰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핑을 시켰고 그 매핑을 시킨 후에 그러면 어떤 서버부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나눴습니다. 그 기준표를 지금 보는데 일단 처음에 AD죠. 계정정보부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계정정보랑 DNS 부분을 같이 진행을 그때 했었는데요. AD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직원들의 어떤 계정 정보와 컴퓨터 정보 등을 저장하고 있는 서버인데 이 서버가 별도의 DNS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AD DNS로 마이그레이션을 일단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DNS를 구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쪽과 연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하기에는 수월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진행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연동된 서버들이 각각 있죠. 뭐 ERP랑 뭐 그룹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 순으로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CRM 쪽이었는데 외부와 연동되어 있는 서비스 이거를 마이그레이션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해서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데디케이트 호스트를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이게 앞전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DB가 있고 뭐 HR 웹 서버 있고 CRM 서버 있는데 각 타입별로 사실 필요한 DB가 필요한 타입이 따로 있고 뭐 HR에 필요한 타입이 따로 있고 그 웹 뭐 그룹웨어가 필요한 타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잠깐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DB는 이제 뭐 메모리를 많이 쓴다 하면 메모리를 좀 높일 수 있는 R 타입이겠죠. R 타입으로 구성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DB를 모아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DB가 그렇게 크게 무겁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서버랑 함께 웹 서버라든가 이런 거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타입별로 지원하는 또 인스턴스 개수가 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M5 라지 같은 경우는 48개까지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M5 4S 라지 같은 경우는 6개까지 지원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에는 데디케이트 호스트로 마이그레이션 하기에 필수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작업한 이 회사는 OS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플랫폼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방식은 이제 P2V로 옮긴 다음에 VTC로 해서 클라우드로 옮기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객은 윈도우 2000부터 2008까지 다양한 OS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윈도우 2000 서버가 되게 여러 대가 있었죠. 여러 대가 있어서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2003과 2008로 나누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눈 이유는 OS 위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OS를 지원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2008과 2003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만일 .NET 프레임워크 1.1 버전을 지원하면 윈도우 2008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참고로 AWS 윈도우는 2003 버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골든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골든 이미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금 장표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일단 골든 이미지가 이제 그 디폴트로 되어 있는 리전이 버지니아이기 때문에 버지니아 쪽 S3로 일단 이미지를 저희가 전송을 시켰고요. 그걸 다시 한국 리전으로 끌고 오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AWS 내부의 백분방을 이용하다 보니까 한국의 EC2 EBS로 그 데이터 전송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송을 했고 그거를 다시 S3로 가져와서 골든 이미지를 생성해서 BYO로 생성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MSIP-V에서 생성한 기초 이미지를 시스프랩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32비트, 64비트는 와우 모드로 전환하는 거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필수사항은 마이그레이션하는 그 방식인데요. 크게 보면 아마 이 안에 다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텝이 지금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AD나 이제 소스 서버 쪽이죠. 업데이트 서버 쪽은 지금같이 공존 환경을 구성을 해서 두 개가 동시에 운영 쪽이랑 현재 지금 저희가 만든 그쪽이랑 같이 띄워놓고 VPN 연결하는 부분 여러 가지 확인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새로 만든 환경이 정상 동작 유무를 확인한 후에 이제 제거하는 기존 환경 에즈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ERP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VPN 연동도 하고 뭐 이랬지만 베이스라인 인프라를 새로 구축을 하고 거기서 기존 데이터들을 옮겨 놓고 그걸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오류 나오는 부분을 다시 잡고 그러고 나서 2차로 최종 데이터까지 넘겨서 서비스로 전환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물론 기존 거는 제거를 했겠죠. 이렇게 해서 공존 환경과 아니면 베이스 인프라를 구성하는 환경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마이그레이션을 구성했었습니다. 데디케이트 호스트 마이그레이션의 이제 마지막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데디케이트 호스트라는 게 지금 AWS EC2처럼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면 뭐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좀 접근하는 방식을 갖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목들을 각각 보면 일단 인스턴스 타입을 여러 타입으로 구성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버당 이제 물리적 서버당 동일 타입만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사인먼트를
기존 서버들에 대한 어사인먼트를 진행을 하면서 각 타입을 매핑을 시켰는데 그 타입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지고 하나의 타입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데디케이트 호스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그 인지를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케일업과 스케일 다운이 할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EC2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기능이 좋은 건데 데디케이트 호스트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전별로 인스턴스 패밀리당 최대 2개의 전용 호스트를 할당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진행하면서 케이스 오픈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한도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토스케일 또한 지원이 안 돼서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만약 이벤트가 있는 그런 서비스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그냥 EC2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고 데디케이트 호스트랑 연동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클라우드 내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다시 구성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추천하고 싶은 예를 들면 이제 이벤트라든가 이런 서비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RDS는 지금 DB 쪽 같은 경우도 사용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을 좀 먼저 인지를 하시고 데디케이트 호스트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시는 게 훨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데디케이트 호스트 마이그레이션 하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